좀 쉬셨습니까? 예. 최상천의 사람나라 천사 유시민 첫 번째 1980년 21세 천사 탄생 21살짜리가 정말 대단한 인물로 탄생했다. 보통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박정희도 보면요,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너무나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일본에 대한 충성혈서 쓴 거죠. 그건 도저히 그때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일본 군대에 가기 위해 가지고. 딴 사람들은 군대 안 가려고 아주 막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거꾸로 한 거예요. 박정희는. 그래서 이 제목만 보고 야, 최상천이가 유시민을 천사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천사가 뭔지는 차차 얘기하도록 하죠. 이 유시민이 그 유명한 60살이 넘으면은 책임 있는 자리에 앉지 마. 안 된다. 65세부터는 자기는 절대 중요한 자리는 안 가겠다. 근데 유시민이 원래가 만 60세예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됐죠. 이사장. 그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뇌세포가 너무 많이 죽은 상태에서 뇌세포가 많을 때 얻은 지위를 가지고 과거의 능력이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젊을 때 뇌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을 때 그때는 뭔가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이미 그 능력 다 잃어버린대. 높은 위치에 안 하면 일을 그르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근데 유시민은 전번시가도 얘기했다시피 그 자기가 진실게임에서 도망가기 위해 가지고 그 호남 사람들을 딱 자기 호의대로 이용하는 거 봤죠? 이 친구는요, 뇌세포가 한 2배, 3배로 폭증한 것 같아요. 오히려 늙어가면서. 그건 하여튼 기이한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재주가 어디서 나왔을까? 참 그냥 내가 탐복을 해요. 이런 걸 보면요, 이 청년들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노짱들이 지배하고 리드하는 사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감을 갖도록 탁 만들어주는 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겠죠? 그거를 알아요. 유시민은. 그래가지고 아까도 봤죠? 진실 게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호남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뭐를 탁 던져요. 그래가지고 돌격대를 만들어내죠. 근데 유시민은 대단한 자뻑이에요. 대단한 자뻑인데 KBS 대화의 희열이 나와죠. 4월 20일하고 27일 2차례 나왔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 진술서를 썼는데 자기 맞지 않으려고 썼다. 그 진술서 쓴 동안에 안 때리더라. 그래서 막 그 시간을
많이 이제 진술서인데 투여할수록 안 맞으니까, 그죠? 두드려 맞는 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썼다. 그래서 하루에 100장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또 분량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여하튼 미주알, 고주알 뿐만 아니라 막 온갖 이 분치를 해가지고 창작을 해가지고 썼다. 그 분량이 90장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 진술서는 거의 다 허위 정보다 이 얘기입니다. 지가 창작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는요, 지가 창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국장이 다 속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에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말을 빌리면. 내가 그래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말을 빌리면, 저는 전부 창작을 해가지고, 수사국장 한 대 내는데, 그 수사국장은, 야, 대단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국장이 이 창작 능력, 거짓말 능력에 깜빡 넘어가가지고 극찬을 하는데 두 가지 극찬을 합니다. 하나는, 야, 너 참 글재주 대단하다.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진술을 딱 보니까, 이야, 이거 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네 말이야. 학생들이 시위 어떻게 하고 어떤 모의를 했는지 한눈에 다 보이네 이 얘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자기는 다 아는 쓰레기 정보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창작을 했기 때문에 비밀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붙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고 진술을 쓰고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소득이 있더라. 무슨 소득이 있었다? 자기가 글 잘 쓰는 걸 그때 알았대요. 이 사람 자기 애가 대단한 사람이야. 앞으로 이제 쭉 얘기하겠지만요. 이 사람은 A라는 것을 Z로 둔갑시킨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항소이유설가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민간인을 붙잡아다 테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테러를 해놔놓고 그걸 뭐로 둔갑시켜요?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한 어떤 열렬한, 그 다음에 아주 막 헌신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탁 바꿔놨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국인 지식인 대부분이 거기 속아 넘어갔죠. 그럴 정도로 이 사람 탁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뻑이 오시면은 합수부 진술서 얘기를 하면서도 자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천재성과 영담을 늘어놓죠. 네? 남자는요, 보통 우리 어릴 때, 젊을 때, 그러니까 한 20살 전후에 이랬어요. 남자는 자기가 천재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가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그 인정받는 방식이거든요. 그 남자가 인정받는 게 뭐냐면 영웅 천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꼭 별주부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주부전 토끼가 간을 빼놓고 가가지고, 빼놓고 왔다 해가지고 살아남죠. 그 비슷하게
자기는 불세출의 창작력으로 자기 창작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그 창작이라는 건 뭡니까? 전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창작력 곧 거짓말 능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세출의 거짓말 능력으로 합수부 수사관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운동권의 비밀 조직을 사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사람들이 탐복하기까지 했다. 진술서를 본 사람들이. 이만하면 자뻑도 보통 자뻑이 아니죠. 그 다음에 천재성을 자랑하는데 하루에 100장 또 썼다. 이게 원고지로 체크하면 150장이에요. 내가 그 계산해 봤어요. 원고지 150장이면 나는 보통 때 그죠? 원고지 한 하루에 아무리 급한 날이라도 있잖아요. 이거 원고 마감이고 이럴 때도 30장 이상은 못 써요. 평일에 보통 원고 한 10장밖에 못 써요, 내가. 물론 내하고 유시민하고는 뭐 능력이 뭐 하늘과 땅의 차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루에 원고를 150장 쓰는 걸 아무렇지가 않다는 건 이건 뭐 천재라도 보통 천재가 아니에요. 말하는 게 그대로 원고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시민이 내 진술서는 유시민 말을 내가 통역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진술서는 당시 학생운동 전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일목요연했거든. 한마디로 손바닥 진술서였지.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다 볼 수 있는 진술서였지. 그래서 수사국장이 또 나쁜 놈 하면서 표정을 있잖아, 그죠? 아주 교묘하게 지어요. 수사국장이란 나쁜 놈도 이야 눈에 보이잖아. 그게 손바닥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야. 이봐, 나 정말 대단한 천재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시민이가 지금. 제가 통역을 좀 뭐 잘못했습니까? (1980년도에) 그 엄혹한 시기, 전두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79년도에 부마 항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였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위 삼김 계산하면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하다가 그때 전두환이가 총 들고 나섰죠. 그 시기에 천사가 탄생합니다. 창작은 자기가 창작을 했다 그랬거든요. 그 진술서는 창작이다. 자기 창작이다. 그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얘기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읽어봤어요. 90장. 다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창작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당시에 있었던 일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창작을 했다는데 단 하나라도 창작했는 거 지적해봐라,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창작은 하나도 없고 미주알 고주알 이실 짓고 했더라. 그대로 다 일러 바쳤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건 알아서 고자질한 거더라. 그래서 유시민의 이 진술서는요, 말하자면 초사실주의,
뭐 밥을 어디서 어떻게 먹고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반대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막 진짜 극초사실주의예요. 다큐멘터리 같아요. 그 제목을 내가 붙여봤어요. 서울의 봄, 서울대편, 유시민작. 김상진 열사 장례식 때 참석하기 위해서 했는데 총학생회장 심재철, 부회장 김학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수원에 가자 했는데 복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갈락하면 버스 15대까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 못 가니까 남은 사람들끼리 시국 토론을 해야 되겠다. 시국 토론을 해야 할 테니까 마이크를 놔두고 가라. 마이크를 주고 가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시시콜콜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해? 이거 물어봐서 한 거 아니거든요. 뻔하거든요. 물어본다는 건 알아야 물어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복학생이 극하니까 지금 총학생회장도 없고 원래 계획에도 없는 순선이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철거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토론회도 못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학생이 총학회장하고 총학을 막 비난을 했어요. 뭐 그렇겠죠, 그죠? 뭐 그 분위기를 봐서 안 그렇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민청협 회장이고 또 이것도 그죠? 요렇게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민청협 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김대중하고 다 엮으려고 지금 저기서 엮으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김대중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 있다는 걸 이렇게 지가 진술해 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었대요. 이해찬이 왜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되는 걸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요. 유시민이 알거든. 어떤 인간인지. 그 다음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함께 원풍 아파트에 그의 누님 댁으로 가서 성명서 초안을 작성했다 이렇게요. 옛날에요. 어느 집에 가서 성명서 작성했다면 그 집도 작살나요. 군사정부 시절이잖아요. 그 누님 괜히 작살나는 거야. 그때 뭐 영장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와서 조지면 되는 건데. 이것까지 왜 물어? 이건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심재철이가 맞고 요거는 내가 맞고 그거는 심재철이 제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시미가.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 그것을 팔절지에 베껴선 저는 연대로 가는 길에 연세대학교로 가는 길에 오후 2시경 교문 앞 복사실에서 20부를 복사했습니다. 야 이것까지 얘기하나. 진짜 미주알 고주알 맞죠? 이런 게 창작이 끝에요. 그 다음에 교수까지 끌어들여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만나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다. 그 제목이에요, 제목. 조서예요, 그게. 조서에 들어갈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성 심재철의 조서를 지가 대신 다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유시민이가.
그래서 개별 입소 통지서를 학교 측에서는 발송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었고 정상 수업 관계는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때 이런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있었던 일을 하는데 총학생회장부터 학생회 간부 쭉 명단을 다 적어요. 그 다음에 자기는 학생회 명단만 얘기했지 복학생 얘기는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복학생 이름도 다 나와요, 여기. 아까 그 이해찬에도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연성만, 심상환, 오세중 등 복학생 6명 정도가 들어왔고 이때 심재철은 방문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어서 오시오 하고 인사를 한 걸로 보아 복학생과 심재철 사이에 미리 양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얘기해? 이건요, 수사관이 딱 엮으려고 하는 딱 그거예요. 그래서 5월 2일부터 교내 시위를 벌이면서 비상계엄 문제를 이슈화하자 이렇게 되는데 병영 집체 훈련은 군대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고 그런데 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 이름까지 다 적어놔서 이름 모른다 하면 안 돼요. 왜?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강경분자라고 지키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경영대 학생회장 정철상, 사범대 학생회장 진영효 등이 반대 뜻을 보였다. 결국 설득당에 동조했다. 그 다음에 총학생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세세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심재철이가 여러 개의 구호를 단과대학으로 배당해가지고 주었는데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사범대, 노동삼권 보장하라는 경영대, 정부개헌 중지하라는 법대, 유신잔다는 물러가라는 가정대 이런 걸 배분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용은 어디서 썼냐? 학생회비까지 썼다. 이건 완전히 세작 수준이에요. 세작 수준. 그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신현학 퇴진, 전두환 퇴진, 언론 자유 보장 이런 걸 주제로 한 자유성토가 있었는데 9시경 저녁 9시경 학생활동위원회에서 준비해온 그 신현학 전두환 이름을 써서 꼭두각시에다가 석유를 부어가지고 태웠다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경렬분자로 찍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했다는 것이 적어놨어요. 위원장 누구다? 이홍동이라. 무슨 과 학생인지 그거 적어놨어요. 심재철이 진술서가요. 나중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3쪽짜리인데요.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심재철이는 지가 했는 일에 대해서만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심재철은 자기가 죄를 받겠다는 거죠. 얘는 다 고발했잖아. 다 밀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 화형식 준비는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군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것도 제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연극회 학생 10여 명이 궁정동 사건을 풍자한 연극을 했는데, 궁정동 사건이 뭡니까? 김재규가 박정희 죽이는 거 연극을 했는데, 이걸 자기는 모른다 하면 되잖아. 누가 했는지 진짜 몰라요. 이 사람은 모르면서 뭐라 하냐면, 그 학생들이 이름을 알 수 없고, 서클은 문해부 소관이므로 문해부장 권혁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래요. 모른다 하면 안 되나? 이거 엄청난 공로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혁혁한 공로를 사실 세워요. 어, 5월 1일 밤 갑자기 병영집체훈련 응소 결정을 내린 학생회가 이제 병영으로 들어가자 결정한 거예요. 호된 비난을 받자 궁지에 몰려있던 1만 2천 명, 그 교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있던 1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가자 계산하니까 막 욕을 먹겠죠, 그죠? 근데 김부겸이가 나와가지고 탁월한 응벽력으로 그걸 무마해줬다. 그 얘기를 또 해요. 완전히 다큐멘터리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가지고 학생들한테 1,000원씩 거두기로 했다. 징수하기로 했다.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학교 시위할 때 어떻게 했는지도 얘기를 해요. 음대 미대는 낙성대 쪽 후문, 공대법대는 귀가한 듯이 학교를 나가서 봉천동 사거리, 신림동 사거리에서 집결 시위를 했고, 이것도 이제 앞권은요, 가정대 여학생은 공대 공사장 쪽에서 돌을 주워 날랐대요. 야, 아니 행주산성에서 돌 주워 날리는 것 가지고 일본군한테 첩보 날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에? 이건 이제 누가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때 가정대 여학생 회장이 이 일로 인해서 구속이 됐다고 그랬던데, 근데 확인은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된 구속 여부는. 그 다음에 서울대, 건대, 중앙대, 이대, 성대, 동국대, 학교 이름도 계속 줄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신현학 퇴진 등을 외치며 가두 시위를 했는데, 이때 유시민 자기는 학생들 틈에 섞여 있었대요. 지도부가 아니에요. 섞여 있었는데 9시 반이 가까워오자 자기가 초조해졌대요. 왜 초조해졌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학생을 어떻게 해산시키지 하고 걱정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학생을 해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계속 데모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해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페퍼포구를 막 쏘니까 그때 분말가루 막 쏘는 게 있어요. 제가 얼핏 보니 경찰 저지선에 서서 지휘하는 사람이 서울대 정문에 출동했던 어떤 총경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안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손을 막 흔들고 달려가서 인사를 드리고, 요때는 또 인사를 드리고야, 언어를 보면요, 황교안한테는 작태고 요때는 드리고야, 22시까지 해산시킬 테니까 그동안 페퍼버그를 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자
응낙해 주셨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해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 앞 광장 프라자 호텔에서 집결시킨 뒤 애국가와 만세 삼창을 하고 정확히 22시 05분에 완전히 해산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카거든요. 근데 이건 지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요. 22시 30분경, 8시 반경에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이 유시민의 그림 진술서입니다. 서울역에 집결한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모여 심재철의 이 진술서에 보면 이게 9개 학생회장이래요. 9개 대학 학생회장이래요. 모여가지고 결정한 사항을 발표했다 했는데, 이의가 있더라도 학생 지도부에 이 지침을, 결정사항을 따라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각 학교별로 귀결하거나 해산한다고 발표했대요. 있잖아, 그죠? 심재철이가 배신자로 찍힌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울역 회군을 심재철이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죠? 유시민이도 지가 해산시킨데 앞장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9개 총학생회장이 공동 결정한 거죠? 그런데 왜 그 심재철이 환타한테 다 뒤집어 씌웠을까? 이 사람들이. 예? 뒤집어 쓴 심재철이가 배신자예요. 뒤집어 씌운 놈들이 배신자예요. 뒤집어 씌운 놈들이 배신자예요. 야, 기가 차죠? 이 인간들이 어떤지. 제가 생각하기에, 유시민 자기가 생각하기에 서울역 광장에는 낮에는 약 5만 명의 5만의 시민이 모여 있어 농성하기에 괜찮았지만 밤이 되어 춥고 배고프고 시민들마저 다 귀가해버리면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어서 일단 해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유시민은 내가 볼 때는 박정희 클론이에요. 박정희하고 DNA가 거의 똑같아요. 클론 천재예요. 클론 천재. 여기 쭉 아까 보면요. 기억력이 천재죠. 누가 어디서 무슨 말 했는지까지 다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그죠? 누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었고, 돌 날랐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미주알, 고주알 다 갖다 바친 거고, 밀고로 한 거고. 천재적 기억력 면에서는 박정희하고 거의 같아요. 박정희도 그런 면에서는 아주 천재적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가요, 한두 차례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박정희가 남로당 군대 총책이었거든요. 군대에서는 남로당 최고 책임자예요, 박정희가. 근데 지가 언젠가는 걸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를 위해서 대비를 해둡니다. 뭐냐? 잡히자마자 남로당 조직책, 그 군대 내 조직책과 장교 명단을, 그죠? 한 300명 되는 걸 몽땅 갖다 바칩니다. 남로당 군대 총책 같으면 사형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죽는 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몽땅 갖다 바치고 살아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남로당 이 군인들 중에는요, 특히 누가 많았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 박정희의 이 제2 조선경비대인가? 거기 육사 전신인데요. 거기 제자들 제일 많았어요. 박정희가 군대 총책이니까. 지 제자들 다 죽인 거예요. 지 살기 위해 가지고. 나는 한국인한테 이런 DNA가 제법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프지만. 그래, 이렇게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48년 11월에 체포가 돼요. 그 다음에, 체포가 되니까, 이렇게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육군 차원에서 구명운동이 일어나요. 구명운동. 그래가지고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 언도가 내려져요.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가 10년으로 감형되고 곧바로 풀려나요. 그렇게 되는데 붙잡히고부터 4개월 만에 뭐가 됐냐면 군대로 복귀해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죠?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맡냐 하면요, 정보국 문관을,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을 맡는데요. 요즘 말하자면 상황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거의 총괄하는 자리를 박정희한테 맡깁니다. 얼마나 충성했으면, 얼마나 했으면. 이런 박정희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질은 똑같거든요. 유시민이. 그걸 봅시다. 심재철이 글입니다. 유시민의 진술서는 전지적 관점에서, 주인공 관점에서가 아니고 전지적 관점에서, 삼자적 관점도 아니고 전지적 관점, 신의 관점 있잖아. 모든 걸 내려다볼 수 있는 신의 관점에서 관찰자적 시각으로 모든 걸 다 체크해 나누는 거죠. 시각으로 하구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의 진술서는 심재철의 공소사실의 핵심 입증 증거로서 활용되었으며 그의 진술서에 내 이름은 모두 78번 언급되었다. 또한 1980년 6월 11일, 사실 진술서 날짜는 12일입니다. 의 유시민 진술로 인해 유시민이 거기서 거론한 사람이 77명인데 77명 가운데 18명이 6월 17일, 그러니까 6월 12일부터니까 5일 후에, 그죠? 진술서를 쓰고 5일 후에 18명이 지명수배됐어요. 누구 덕분에? 유시민이 덕분에. 박정희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혁혁한, 전두환 정권의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광주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광주를 죽인 사람입니다. 신군부가 의도한 민청협의 복학생을 통한 재학생 시위교사. 복학생들이 민청협을 중심으로 딱 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재학생 시위를 주도했고, 이게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김대중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뭡니까, 합수부가 전두환 정권이 만들고 싶은 틀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요 그림을 딱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유시민입니다. 그래서 이해찬 씨에 대한 검찰 측 증인 핵심 증거로 판결문에도 인용되었대요. 이해찬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한 그 판결문에 유시민이 얘기한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유시민은 당시 운동권 핵심 인물이었지만은 진술서 제출 이후인 1980년 8월 20일, 2달 남짓 후죠, 그죠? 6월 12일 날 진술서 제출했으니까 8월 20일 같으면 2달 남짓 후죠, 그죠? 2달 남짓 후에 아무런 처벌 없이 불기소로 석방되었다. 왜 석방됐겠어요? 미워서? 벌 주려고? 불구덩이 던지는 거예요. 이건요, 이런 슈퍼리얼리즘, 극사실주의 그 그림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그리느냐 싶을 정도로 손바닥을 그린다 했더만요, 손금 정도가 아니에요. 손에 요 작은 선 있잖아요, 그죠? 요까지 다 그려요. 아주 막 섬세하게, 세밀하게. 사진보다 더 리얼해요. 그런 슈퍼리얼리즘 이실직고로의 대가로 유시민이 뭘 받았냐? 우선 극찬과 특별 대우를 받았죠. 수사국장이 탐복을 하고 극찬을 했죠. 그렇죠? 손바닥 진술서하고 글솜씨에 대해서. 그래서 야, 글 진짜 잘 쓰잖아. 너무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그죠? 마음에 안 드는데 글 아무리 잘 써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익하겠어요? 아, 니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막 뽀뽀하고 싶어. 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 눈에 다 보이네. 손바닥 위에 올려놨다. 그래서 협력자로서의 대우를 상당히 잘해줍니다. 협력자 수준을 넘어서요. 이제 그 신재철이 아까 그 국민께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그 글에 보면요, 본인의 저서에서 밝힌 대로, 유시민의 저서에서 밝힌 대로 피조사자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키는 호의를 베푼 것은 어진간한 협조 관계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사국 사무실, 거기 청소시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유시민이 지 자랑한다고 여기 써놨는 게 이제 지 족쇄가 되는 거예요. 유시민이 이제 97년에 낸 책에서 나온 글이에요. 80년 5월에 계엄사 합수부에 잡혀갔을 때도 나는 그 TK의 의리, 사실은 TK가 의리 아니고 경상도 의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TK는 대구 경북이고 있잖아요. 이 수사국장이라는 사람은 부산 사람이에요. 라는 의리 덕분에 약간의 혜택을 받았다. 약간의 혜택을 받았대요. 경상도 놈이 그런다고 처음에는 덤으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지만 자기도 혜택이라는 건 알아요. 부산 출신 국장은 내 진술의 허점을 설렁설렁 넘겨주었고, 설렁설렁 넘겨준 사람이 뭐예요? 글 잘 쓴다 하고 그 다음에 다 보인다 할까? 그거 아니죠, 그죠? 대단하게 봐준 거죠. 나중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그 사무실 청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호의를 베풀어 줬다고 지 입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게요, 사무실 청소를 맡긴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무실이 뭡니까? 수사 기밀들이나 수사 조사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안 공간이에요. 아닙니까? 이거는요, 나한테 말하자면 수사에 협조했다고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수사에 협조했다고 그 정도는 안 돼요, 절대로. 동지적 관계가 아니면 안 보여줘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수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막 조지는 사람들인데. 막 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거는요, 이 진술 과정에서 완전 동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월 남짓 후에 불기소 석방이 되었다. 제 추리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불과 21살에 천사가 탄생했다. 천사가 뭘까? 천재 사기꾼이 탄생했다. 사기꾼도요, 경륜이 좀 붙어야 돼요. 그렇죠. 박정희가 사기꾼이라 해도 그죠, 한 30달 돼서 이제 이런 경지에 올랐어요. 유시민은 21살 때. 놀랍죠? 유시민의 천재성은 나는 막 인정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해요. 그래서 이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손바닥 진술서 있잖아요. 이거는 조서의 초본이 돼요. 바탕이 돼요, 바탕.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동지들을 다 배신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다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기로 착 몰고 갑니까? 심재철이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그 다음에 합수부가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에 대해서 지가 했는 짓이 있으니까. 그죠?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일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 죄가 들통날 수 있으니까 DJ를 저주한 거예요. 대통령 못 되더라고, 못 되도록, 저 뭐예요? 조 뭐예요? 그때 여튼 지가 추천한 사람이 어리버리한 놈. 저거 스스이락 한 사람 있잖아. 여하튼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고는 DJ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DJ는 막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퍼붓다 김대중이 죽고 나자 어떻게 했어요? 김대중 찬양파로 막 확 바꿔서. 참 대단해. 천재야 진짜. 여하튼 그 공로로 2달 후에 불기소 석방이 됐다. 그리고는요, 유시민, 이해찬을 비롯한 이 운동권 주류들이요, 나중에 이해찬 얘기도 할게요. 이해찬도 그죠? 유시민하고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가 했는 일이 있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뒤집어 씌운다? 심재철이한테 변절자, 배신자로 뒤집어 씌우는데 그 결정적인 프레임이 뭐냐 하면은 회군 프레임입니다. 서울역 회군 프레임입니다.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죠. 마치겠습니다.